마운자로 솔직히 우리나라 너무 비쌉니다. 어디서 처방받느냐에 따라 가격이 무려 3.4배씩이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불법 직구 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도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주사제 중심의 시장을 완전히 바꿀 만한 역대급 대안이 하나 등장했어요. 식사 여부나 수분 섭취량과 관계없이 하루 한 알 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거죠. 제조사 측의 공표 목가는 하루 한 $5 커피 한 잔 수준의 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운자로 솔직히 우리나라 너무 비쌉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만 보면 진짜 전 국민이 다 위고비, 마운자로를 맞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최근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 마운자로를 두고 웃지 못할 언어가 하나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김치자로라는 말인데요. 똑같은 제약사가 만든 완전히 똑같은 약인데 이상하게 우리의 나라에서만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한국 마운자로를 빗대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부르는 걸까 해서 한번 좀 알아봤어요. 어디서 처방받느냐에 따라 가격이 무려 3.4배씩이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불법 직구 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도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세간에서 적발된 비만약 불법 반입 건수만 이미 2,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적발되면 전략이 압수돼서 폐기 처분을 되는데도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건 그만큼 환자분들이 체감하시는 비용 부담이 좀 한계점에 달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제약사 측에서도 당장 국내 공급가를 낮출 계획은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 비싼 값을 내고 김치자를 맞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주사제 중심의 시장을 완전히 바꿀 만한 역대급 대안이 하나 등장했어요. 바로 올해 4월에 미국 FDA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먹는 비만 치료제 파운다요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 약이 어떤 약이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만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존 주사제,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단백질 조각, 펩타이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경구로 이걸 먹었을 때는 위산의 성분이 완전히 분화돼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그런 한계가 존재했어요. 그 때문에 다소 통증이 있더라도 배에 직접 찌르는 주사 제형을 쓸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었죠. 사실은 주사보단 먹는 게 좋잖아요. 위산에 저항이 있어서 위산에 분해되지가 않고 흡수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해왔는데 이 파운다요가 위산 공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화학 구조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설계를 한 거예요. 덕분에 일반 알약처럼 물과 함께 삼켜도 파괴되지가 않고 소화관으로 안정적으로 흡수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체중 감량 메커니즘은 체내 흡수된 이후의 작용 기전은 기존 주사제랑은 되게 비슷해요. 뇌의 식욕 중추에 작용해서 GLP-1 유사체 호르몬으로 식욕을 억제하고 위장 비우는 속도를 늦춰서 포만감을 장시간 유지하는 그런 기전이죠. 그래서 사실 흡수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적용하는 기전 자체는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자, 그럼 이전 세대와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먹는 위고비의 경우는 아침 공복이 필수적이고 아주 적은 물용량이 제한이 됐고 복용 후에는 30분간 금식 등 복용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반면 파운다요는 식사 여부나 수분 섭취량과 관계없이 하루 한 알 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계속 개발이 되면서 똑같은 작용을 하는 GLP-1 유사체 호르몬을 어떻게 간단하게 편리하게 이거를 복용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진화하는 과정인 거죠. FDA 승인의 근거가 된 임상 3상에서 최고 용량 36mg을 72주 복용을 했을 때 평균 12.4%의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했어요. 80kg 성인 기준에 약 10kg 감량 수준인 거죠. 단순 체중 감량 수치만 보면은 마운자로가 20%에서 22%, 위고비는 15% 정도니까 그것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긴 하지만 초기 감량 속도가 압도적으로 신속한다는 결과를 보였고요. 복용 후 딱 6주 만에 최고 효과를 나타내는 만큼 빨리 뺄 수 있고 정말 쉽게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현재까지 출시된 비만약 중에 가장 빠른 초기 반응 속도에 속하는 결과이죠. 자, 이제 부작용으로 나가볼 텐데요. 가장 흔한 위장한 부작용은 기존 위고비나 마운자로랑 비슷해요. 메스꺼움이나 구토, 변비,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위장 배출을 좀 지연시키다 보니까 초반에 더부룩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환자의 약 10%는 이 불편감으로 인해 복용을 중단했다고 나왔고요. 복용 중에 등 쪽으로 뻗치는 듯한 극심한 복통이 지속된다면 췌장염을 의심해 봐야 돼서 이럴 땐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절대 복용 금지군은 위고비랑 비슷한데 갑상선 수질암의 병력이 있는 경우 다발성 내분비 선종이라든지 임산부 및 수유부, 인슐린이나 설폰요소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저혈당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이제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먹는 거라고 해서 그 전에 주사제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부작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급격하게 이제 위고비를 맞고 마운자로를 맞고 살을 빼다 보면은 지방도 빠지지만 근손실이 문제고요. 피부 측면에서는 콜라겐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급격한 갈량기에 이제 오는 노안 현상을 보고 위고비 페이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약물 효과로 인해 지방이 너무 빠른 속도로 빠지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콜라겐도 빠지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급격히 소실되면서 러너스 페이스라고 해서 좀 이제 많이 러닝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얼굴이랑 비슷하게 이제 위고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나오기도 하거든요. 얼굴 지방이 급격히 소실되면서 볼페임이 좀 심해지고 턱선 조직이 조금
조금 처지는, 오히려 살을 뺐는데도 얼굴이 안 이뻐지는, 훨씬 노안처럼 보이는 현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빠르게 살을 빼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을 빼더라도 꼭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면서 콜라겐이나 근육이 많이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파운다이어든 주사제든 비만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는 리프팅 시술을 병행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단백질이나 콜라겐들을 먹기 힘들다면 알약으로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살이 처지기 전에 이런 진피층 콜라겐을 탄탄하게 보충을 해두고 잡아두어야만 체중 감량 후에 이런 해골 같지 않고 좀 없어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날렵하게 건강해 보이는 얼굴 라인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2026년 4월 승인을 받고 미국에는 도입이 됐는데 국내 시각처 허가 및 유통망 구축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빠르면은 2026년 말, 늦어도 2027년 상반기 중에는 국내 임상가에 좀 도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가격이 중요한데 제조사 측의 공표 물가는 하루 한 $5 커피 한 잔 수준의 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달 기준 그렇게 되면 한 20만 원 내외로 책정될 확률이 좀 높아요. 현재 이제 30에서 50만 원 정도 선이 국내 마운자로 가격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죠. 알약 형태는 주사제와 달리 좀 대량 생산이 좀 가능하고 이제 고질적인 좀 품절 대량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좀 더 이거를 많이 풀게 되면은 높은 가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던 시장 판도가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고민이 됐던 가격이랑 치료 시 불편했던 주사라는 허들을 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약일 것 같아요. 사실 파운다로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나왔다고 해서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주사제들이 당장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체중을 아주 강력하고 빠르게 감량해야 하는 고도비만 환자분들한테는 여전히 주사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다만 처음에는 주사제로 체중을 감량하고 나중에는 알약으로 변경을 해서 지속 치료하는 방법이 유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이 좀 더 낮아지면 이런 것들을 고혈압이나 당뇨약처럼 매일 먹는 그런 장기 치료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빨리 좀 제약회사들이 이익을 보고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좀 더 대중적으로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결국 어떤 약을 선택하든 내 몸 상태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시술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비만을 확실하게 이해해드리는 피부보건소 박보건 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